얼마 전에 예당지에 낚시를 갔었는데요. 역시 물 빠진 예당지는 정말 좋은 필드예요. 한 번도 꽝을 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당지를 굉장히 오래 다녔지만 겨울에도 꽝을 치지 않을 정도로 꽝 친 기억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좋은 필드인데 특히 물 빠졌을 때는 정말 좋죠. 물론 이제 더워서 낚시를 잠시 접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성비 최고의 릴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릴을 가지고 고가리를 부럽지 않게 쉽게 개조할 수 있는 법을 설명을 해볼게요. 안 그래도 가성비가 너무 좋아서 단돈 1만원 밖에 하지 않는 릴인데도 이거를 개조하면 고가리를 부럽지 않게 성능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가성비가 너무 좋죠. 그러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주인공은 시마노 FX입니다. 만원대에 살 수 있는 릴이죠. 이거를 스트라딕 또는 벤포드 부럽지 않게 한번 튜닝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알려드린다고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 최고가 릴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목표는 시마노 신형 나스키를 목표로 할게요. 이 나스키 같은 경우는 구조상 이 시마노 FX하고 사실상 큰 부분에서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튜닝하고자 하는 그 외에, 그 부품들 외에, 그 기능들 외에 다른 기능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목표는 나스키입니다. 그럼 만원짜리를 사서 나스키가 거의 10배 가격, 10배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게 얘가 워낙 싸니까 나스키만 하더라도 벌써 10배 가격 차이가 나는데 10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번 그 정도 성능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그냥 나스키 사면 되잖아요. 사실 나스키도 싸죠. 그런데 이런 어떤 재미, 어차피 취미생활이니까 저가형 사서 릴도 한번 뜯어보고 또 릴의 구조도 한번 살펴보고 어차피 취미생활이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런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또 개인적인 뿌듯함이 또는 만족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볼게요. 자, 목표는 그래서 20 신형 나스키다. 자, 튜닝을 통해서 만들어 보겠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튜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드라이브 기어의 베어링입니다. 요 기어. 이 핸들이 드라이브 기어에 꽂혀 있는데 여기에 회전 성능을 좌우하는 그게 바로 베어링인데요. 이 FX라는 모델에는 그 베어링이 단 한 개가 들어가 있어요. 원래 양쪽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양쪽을 지지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한데 바로 그게 빠져 있습니다. 당연히 저가의 릴이기 때문에 그런 베어링 한두 개씩 빼면서 가격을 떨어뜨리거든요. 여러분들은 낚시 릴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낚시 릴이 만원, 2만원, 3만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성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고 뭔가 막 바뀌는 것 같지만 많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소재와 그 다음에 베어링 한두 개 이런 차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의 릴로도 얼마든지 고기 잡는 데는 문제가 없다. 제가 이렇게 예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워낙 저가다 보니까 로터 브레이크가 빠져 있어요. 이 베일을 제끼고 이 로터가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데 베일을 제치면 로터가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딱총 발생해요. 굉장히 강하게 캐스팅했을 때는 이 베일 돌아가면서 딱총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기능적인 게 빠져 있는 건데 그거를 추가를 해줌으로써 나스키와 완전 동일하게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랙 성능은 기본적으로 나스키가 가지는 드랙 성능과 거의 유사해요. 얘도 드랙 부품이 펠트로 되어 있습니다. 펠트. 자, 펠트로 되어 있다는 거는 가는 라인을 사용할 때 좀 더 유리합니다. 카본 드랙보다. 왜냐면 펠트가 미세 드랙 조정에는 좀 더 유리해요. 하지만 최대 드랙력이라든지 드랙의 내구성은 펠트가 떨어지죠. 바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나스키도 펠트 드랙이에요. 자, 그래서 설명드렸다시피 드라이브 기어에 베어링을 추가해주고 또 로터 브레이크 기능을 넣어줌으로써 나스키와 동일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시마노 FX 릴의 진화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자, 드라이브 기어 베어링 처음 이제 최초로 먼저 개조를 할 게 드라이브 기어 베어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쪽 면 여기가 사이드 플레이트 커버입니다. 이 사이드 플레이트 커버 면에 있는 베어링은 바로 스테인리스 스틸 SARB 베어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편을 보시면 바로 이 프레임 쪽이거든요. 예. 바디와 이 다리, 예. 와 연결되는 이 프레임 쪽에 베어링은 실제 베어링이 아니고 플라스틱으로 만든 부싱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요 부싱을 바로 베어링으로 교체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걸 분해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풀을 뺍니다. 스풀 빼는 건 쉽죠. 드랙 노브를 한쪽 면으로 계속 열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스풀을 통째로 다 뺍니다. 뺀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와셔 있죠. 와셔 라인에 감는 걸 조절해주는 그 와셔 먼저 빼주고요. 그냥 뽑으면 됩니다.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플라스틱, 이게 드랙 음을 내주게 하는 그 부품이거든요.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트가 하나 나옵니다. 너트를 반시계 방향으로 빼줍니다. 돌려서. 그리고 너트를 고정하는 여기 홈 보이죠? 이쪽 홈에 볼트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볼트도 빼줍니다. 자, 그러면은 와셔, 그다음 드래금 내주는 장치, 그 다음에 너트와 이 볼트 쪼매는 거 다 빠지죠. 이 네 개를 다 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 볼트가 들어간 구멍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 로터가 그냥 통째로 빠져요. 이제 왜냐면 로터를 고정해주는 너트가 없기 때문에 빼줍니다. 그러면 로터가 이렇게 통째로 빠진 상태로 이렇게 있죠. 잘 보관해 두고 있으면 됩니다. 잘 보관해 둔 상태에서 이제 이쪽 면을 봐요. 반드시 이쪽 면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드 플레이트 커버라고 이쪽 면이 열리거든요. 자, 이쪽 면에서 바로 뚜껑을 까게 되면 자, 이제 드러나죠. 이게 바로 드라이브 기어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드라이브 기어. 여기에 보면 베어링이 보이죠. 예, 한쪽 면에는 베어링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쪽 면에 베어링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자, 이와 똑같은 크기의 베어링을 하나 더 구매를 합니다. 너무 쌀 거예요. 한 1,000원인가? 고면 구매해요. 1,000원이에요. 미니어처 베어링이라고 똑같은 규격이 팝니다. 그거 구매하시면 1,000원밖에 안 해요. 뭐 일제 베어링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여러분이 기호에 맞게 알아서 하시고요. 똑같은 거 사서 반대쪽에 끼우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 드라이브 기어와 이쪽 기어는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요걸 일치하도록 조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반드시 확인하고 빼주시고 나중에 조립할 때도 이 두 개의 원을 일치한 상태에서 조립을 해줘야 됩니다. 자, 빼주면 어떻게 되죠? 예, 드라이브 기어 빼고 이쪽에 부싱이 박혀 있겠죠. 요거 플라스틱 부싱, 요것도 빼줍니다. 여기다가 바로 이 베어링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물론 하나 더 사서 넣어주는 거죠. 자, 그렇게 진행을 하면 자, 베어링이죠. 요걸 넣었다 넣어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박아줍니다. 반대편에. 자, 그러면 파란색 플라스틱 부싱 대신에 베어링이 박히죠. 자, 그러면 이쪽에 드라이브 기어가 이쪽으로 푹 박히게 되는데 드라이브 기어가 돌아갈 때 베어링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죠? 예, 회전 성능을 바로 지지해 주게 됩니다. 이 베어링이 사이드 플레이트와 이 프레임에 박혀있는 이 양단에 박혀있는 이 드라이브 기어 양단에 박혀있는 이 베어링이 가장 스프링 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베어링이에요. 그게 빠져있는 거예요. 시마노 FX는. 왜냐하면 너무 저가의 릴이니까. 자, 그거를 지금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해줬죠. 그 밖에 다른 곳도 업그레이드 해줄 곳이 찾아보면 있지만 다른 곳은 사실 손 안 댈 거예요. 왜? 손댈 필요가 없어요. 그걸 손댄 것보다 크긴 성능 향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립하기 전에 한번 이 가조립을 한 다음에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시면 혹시나 내가 잘못 조립했을 때 생기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 있잖아요. 다 조립한 다음에 다시 또 뜯어야 되는 수가 생기거든요. 초보자들은 또 특히 그럴 수 있잖아요.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한번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완전히 조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릴링감이 이상해요. 약간 이상할 거예요. 하지만 잘 돌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프레임을 다 조립하면 딱 맞물리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터 브레이크입니다. 이 로터를 내가 베일을 제꼈을 때 로터가 돌아가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요 제꼈을 때. 자, 이거를 어떻게 해주냐. 나스키와 엘프에 브레이크 러버라는 게 있어요. 이 부품을 사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구형입니다. 구형. 안 맞아요. 하지만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이런 부품이 있으면 좋겠지만 자,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보여드릴게요. 아까 로터까지 분해한 거 봤죠? 바로 이 화면이 로터까지 분해한 그림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살짝 파여 있죠, 이쪽에. 이쪽에 원래 브레이크 장치가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브레이크 러버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잖아요. 또는 있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는 구형입니다. 맞추기 위해서, 이 단차를 맞추기 위해서 저는 어떻게 했냐,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감았어요. 그래서 높이를 어느 정도 높여놨습니다. 그 상태에서 브레이크 러버를 이렇게 넣었어요. 아주 잘 작동합니다. 아주 잘. 멋지게 작동을 해요. 자, 그러면 이게 없다. 그럼 어떻게 하냐. 저 같은 경우는 한번 해봤어요. 조그만한 소형 1000번짜리 릴을 사서, FX 릴을 사서 튜닝을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냐. 바로 여기만 이렇게 단차를 줘서, 여기 보시면 테이프가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거 보이죠? 바로 이 러버에서 요 기능을 제가 그냥 테이프로 만들어 준 겁니다. 어차피 걸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예, 굉장히 잘 작동해요. 굉장히 잘. 왜냐하면 로터가 아주 강한 힘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단 말이죠. 살짝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브레이크를. 그래서 요렇게 살짝 해줘도 굉장히 잘 작동한다.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20 신형 나스키의 진화로 이제 성공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FX가 만원짜리가 12만원짜리 나스키로 둔갑하는 거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성능 차이가. 여러분들이 뭐 체감하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